저희 처음부터 다시 좀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많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그래도 지금 막 TV를 튼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네, 이번에 네. 이제 팩트시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팩트시트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렇게 총망라한 국민용 공동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통상 보면은 서로가 각각이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예. 한미가 공동으로 구자 글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를 다 통일해가지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 자체 내에 각 부처들끼리 이것을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렸지만 네. 그래도 팩트시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성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어요. 애초에 원래 이런 것들이 한미가 가령 정상들끼리 만난 이후에 거의 바로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겁니까? 통상은 보면은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정상회담 하면은 공동성명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 같은 것도 네. 통상 보면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줄만 비워 놓고 양국 정상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 한두 줄 채워서 바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밑에 이제 실무 협상하고 고위급 회담하고 장관 회담하고 사실상 이제 정상회담으로까지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팩트시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그렇게 평상시 있던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좀 외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그럼 이번 팩트시트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관세 분야는 뭐 거의 다가 지난번에 했던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뭐 다 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도 한국에서 건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고 결국은 이제 핵 연료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런 대로 이제 우리에서 건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마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미국 군함에 대한 MRO 그거를 넘어서 미국 군함의 건조까지도 이제 넘어가는데 미국 군함의 건조를 미국 내에서만 하도록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성과이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이제 반도체 문제가 이제 거의 관세 협상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여기에 내용을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관세를 이렇게 하도록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받도록 했다.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얻은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핵 연료나 핵 농축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이야기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는 핵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올 것이냐, 네. 몇 %짜리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이나 이제 그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핵 추진 잠수함의 농축 정도가 9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이 2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90%를 수입을 할 거냐, 그 차이가 90%를 수입을 해 오면은 이론상으로는 한번 물에 들어가면은 뭐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엔진으로 연료로 쓰면 이거는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연료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거든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 내용이 하나는 이제 우라늄의 농축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핵 재처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의 농축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이것은 미국의 원자력법 제123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산 핵물질, 장비, 기술의 비확산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123조인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상 123조 협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도 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이하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이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허가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 원자로를 26개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급망이 여전히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원자로를 가동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해왔던 곳이 바로 러시아인데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불안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핵 재처리와 관련되는 건데 예. 이 핵 재처리 문제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게 되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 공법을 이용을 하면 폐연료봉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빼낼 수 있는 공법이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연료를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연료봉의 부피를 줄여서 우리가 포화 상태에 있는 이 폐연료봉의 보관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예. 반드시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미국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 연료 공급 문제가 예.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큰 틀은 예.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또 세부적으로 합의를 또 해야죠. 실장님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것들이 이해는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농축 우라늄이 뭐냐, 뭘 어떻게 농축하는 거고 그걸 재처리한다는 것도 이걸 또 어떻게 재처리한다는 거냐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퍼센테이지 막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이제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을 이제 이게 우리가 산업용으로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농축을 시켜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이 우라늄 농축은 한 4% 정도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SMR이라고 하는 스몰 모듈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한 20% 정도의 농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통상 90에서 95%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다 이런 농축이 90에서 95%로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원자로를 이렇게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4% 정도의 농축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거고요. 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루토늄이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플루토늄을 이제 재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 안 하면은 이게 폐연료봉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재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로프로세션 공법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라늄도 추출해내고 또 부피도 줄이기 때문에 환경적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지금 이 팩트시트가 공개됐고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할 때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일단은 뭐 건조,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은 아직 적시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중국에 대한 반응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중국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충분히 시진핑 주석한테 설명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북한이 지금 원자력 소위 말하는 그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김군옥 영웅함을 2023년 9월달에 진수했고요. 올해 3월달에는 핵 동력으로 그러니까 핵 추진으로 가는 거기다가 전략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SSBM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건조하는 것을 공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래식 이제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로 가는 거요. 이거는 이제 뭐 자막 능력이나 생존성이나 속도나 또 무장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을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함으로써 오해를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핵잠 건조 문제는 위성락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이제 이게 뭐 필리 조선소의 잔이 한국에서 하니 이런 그러니까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 이것은 원래 전제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한 달 전에 3,600톤급 장영실 잠수함을 이제 진수식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가지게 될 이제 이 잠수함은 한 5,000톤급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는 대한민국이 이런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설계할 능력도 건조할 능력도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소형 핵 추진 원자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미국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핵 연료만 필요하다. 이것만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세 부분은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잠재력 그리고 그 기술이 상당히 축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지 중국을 특별히 뭐 의식해서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앞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위성락 실장은 계속 뭐 핵잠수함 어디서 만드냐 이런 거 대한민국이라고 확실하게 밝혔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게 팩트 시트에까지는 지금 이렇게 아예 명시해서 적히지는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예.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안 안 적습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 내용까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하고 예.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문제는 남아있죠. 예. 남아있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료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뭐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음으로 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또 안보와 관련해서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라는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반겼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35년까지 GDP의 3.5% 증액하겠다라고 이거는
이미 5월 달에 4월 말인가요? 그때 한미 1차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7 내지 8% 정도씩 계속해서 국방비를 정액시키면 예산에 정액시키면은 이 정도 목표 달성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요. 또 2030년까지 우리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 250억 달러 이렇게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한다라고 하는 건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지 현 수준으로 주둔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 억제 그 공약은 재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유사시에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로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거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CNI라고 하는 컨벤셔널 포시스, 뉴클리어 포시스를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그 CNI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므로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특히 확장 억제 공약은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 틀 속에서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실장님 참 오랫동안 저희랑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네, 뉴스들 막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예.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보면 시청자분들 좋겠습니까? 안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 문제는 뭐 여기에 이제 뭐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2006년 얘기만 나왔으니까 2006년 얘기가 바로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안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을 들락날락거린 문제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순환 배치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예. 확장 억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장 억제와 관련된 회의, 소위 말해서 핵 헤비 그룹이죠. NCG라고 하는 거. 그 회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CNI가 점점 더 현실성을 띠고 계획하러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우리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어디서 건조되는지, 핵 연료는 90%를 받는 건지, 20%를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 연료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그 핵 연료를 가지고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통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